어젯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6대3으로요.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2명이 등을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3시간 만에 새 관세에 서명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트럼프 졌다 싶죠? 근데요, 이 판결 트럼프를 막은 게 아닙니다. 한국을 더 불리하게 만든 판결일 수도 있어요. EU랑 일본은 빠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뒀는데 한국은 지금도 계약서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먼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2월 21일 새벽 0시 대법원 판결문 공개. 새벽 0시경 트럼프 주지사 조찬에서 판결 통보받아 수치다 한마디 남기고 자리를 떠남. 새벽 2시 45분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들을 공격하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관세, 기존 관세에 더해서 부과, 사흘 뒤 발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1조 조사 개시, 232조, 338조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을 전부 꺼내 들었어요. 베선트 재무장관은 같은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2조, 232조, 301조를 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돈은 똑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법만 바꿔서요. 그러면 그 바뀐 법이 뭔지 봐야겠죠. 트럼프가 꺼낸 122조, 이게 무슨 법이냐?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입니다. 최대 15%까지만 가능, 150일 한정,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에 같은 세율. 그리고 이 법은요, 1974년에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부러뜨린 아이파는 무제한 핵무기였어요. 금액 제한 없고 기간 제한 없고 나라별 맞춤 타격이 됐습니다. 내일 145% 때린다 한마디면 상대국이 테이블에 나와야 했습니다. 반면에 122조는 150일짜리 권총이에요. 아이파 때는 한국 15%, 중국 145% 맞춤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별 레버리지가 사라졌어요. 협상 무기로서의 가치가 약해진 겁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은 무제한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보수 법원이 보수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금고에 무기가 122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01조, 232조 같은 카드가 이미 살아 있어요.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를 뒤집은 거지 품목별 관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요. 122조가 150일 뒤 만료되면 새로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타이머를 리셋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송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150일이라는 시간을 사서 301조, 232조로 법적으로 완벽한 새 관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2조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150일짜리 브릿지예요. 그리고 그 150일이 끝나는 시점이요, 올해 7월 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트럼프 쪽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국은요? 이 판결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랑 합의한 나라들, 한국, 일본, EU, 영국 등이요. 이 합의들의 법적 근거가 전부 아이파였습니다. 그게 위법이 되니까 합의의 전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EU 의회 무역위원회에서는 월요일 긴급 의회를 소집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EU는 대미 투자 약속을 비구속적 의향이라고 규정했고 일본은 대출과 보증 위주라고 했어요. 다들 이미 발을 빼고 있었다는 거죠. 판결이 나기 전부터요. 그럼 한국은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어요. 관세율 15%를 받아들이는 조건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죠. 합의 문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도 아직 통과 전입니다. 그러면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도장 안 찍었으니까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1월 28일 현지 시간 베선트 재무장관이 CNBC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무역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장 안 찍으면 합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합의가 없으면 관세 보호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회 처리가 늦다고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했고, 여야가 급하게 2월 9일 특별위를 구성해서 3월 9일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한국 3,500억 달러가 제일 작아요. 근데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대출과 보증이에요. 빌려주는 돈이라 회수가 됩니다. EU는 아예 비구속적 의향이라고 못 박았어요. 한국은요, 구조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대출인지 직접 투자인지 얼마가 현금인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남들은 빠질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한국은 그 구멍을 지금 설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산 건 관세 15%가 아니었어요. 내일 갑자기 50% 맞을 공포를 걷어내는 옵션을 산 거예요. 3,500억 달러짜리 보험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공포의 원천이 사라졌습니다. 아이파가 위법이 된 이상 50%를 때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가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은 도장 안 찍는 게 유리해 보여요. 합의하면 15%에 3,500억 달러 투자, 안 하면 122조 10%에 투자도 안 해도 돼요. 수학적으로 안 찍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요, 그건 122조 기준이에요. 122조는 150일짜리예요. 그 다음에 301조가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01조는 나라별 맞춤 관세가 가능하고 트럼프가 이미 조사를 개시했어요. 합의 없는 나라가 301조 타겟이 되면 15%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3,500억 달러 합의에는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협력, 핵잠수함, 반도체 협력까지 묶여 있어요. 도장을 안 찍으면 그것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122조 150일 동안은 안 찍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150일 뒤에 301조가 오면 그때는 합의 없는 나라가 제일 위험합니다. EU는 비구속적 의향이라고 빠졌어요. 일본은 대출이라고 빠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안 찍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진짜 질문은 찍냐 안 찍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찍느냐입니다. 한국은 지금 안 찍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진짜 질문은 찍냐 안 찍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찍느냐입니다. 150일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만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판결과 같은 날 백악관이 확인한 일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3월 31일부터 4월 2일 중국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 중국에 걸려있던 관세가 약 45%에서 약 35%로 떨어졌어요. 아이파로 걸려있던 20%가 날아가고 122조 10%가 새로 붙었습니다. 근데 중국 관세의 핵심은 301조라서 아이파를 잃어도 중국엔 타격이 적어요. 아이파는 사실 중국보다 한국, EU, 일본 같은 동맹국을 겨냥한 무기에 가까웠던 겁니다. 동맹국들의 관세가 전부 아이파 근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무기 잃은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밀리면 그 압력은 어디로 갈까요? 동맹국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의 사법부가 미국 대통령의 협상력을 깎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판결이 바꿔놓은 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숫자부터 볼게요. 예일대 버짓랩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 관세가 빠지면서 미국 실효 관세율이 16.9%에서 9.1%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200조 원에서 250조 원, 달러로 1,300억에서 1,750억 규모가 환급 대상인데요. 이미 국제무역법원에 수백 건의 환급 소송이 접수돼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심리 동안 멈춰 있던 건데 이게 전부 재개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소송에서 다투겠다고 했어요. 카바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건 난장판이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부러뜨린 건 관세가 아니라 공포의 무기였어요. 내일 갑자기 145% 때릴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 그게 한국한테 3,500억 달러를 약속하게 만들었고 시진핑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트럼프는 3시간 만에 새 무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건 10% 150일짜리예요. 핵무기가 권총으로 바뀐 겁니다. 아이파 시절에는 아침에 트루스 소셜 올라오면 그날 바로 관세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조사하고 절차받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쟁에서 예측 가능한 전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기가 하나에서 여러 개로 분산됐다는 건 전선이 더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세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관세 전쟁의 규칙이 바뀐 거예요. 150일 그 안에 한국이 답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의향이라고 빠졌고요. 일본은 대출이라고 빠졌습니다. 한국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도장을 찍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